안녕하세요. 재영과 학생 여러분. 오늘 3학년 영어 독해와 전문 첫 번째 1주차 1강 1차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첫 번째로 선생님이랑 무엇을 했었냐면 경향 분석을 했었죠. 총 3년치의 경향 분석을 통해서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능 연계 교재를 봐야 하는지 또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도 문제 순위들의 누적 점수를 보면서 내가 실제로 1등급 또는 2등급, 3등급을 맞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 유형을 더 학습을 하는데 또는 문제를 푸는데 해결하는데 더 힘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급별 점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등급별 점수 전략 1등급은 만점을 대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1등급을 받기가 좀 힘들 거다. 그리고 2등급이랑 3등급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 듣기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로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4월로 미루어진 3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좀 고민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아주 좋은 답변들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자기 목표 점수뿐만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는, 내가 맞고자 하는 영역이랑 좀 내가 힘들어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굉장히 잘했습니다. 칭찬해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1강부터 3강까지 다뤄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선생님한테 달려와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 작문독해가 이렇게 쉬웠는지 알았다면 작문독해부터 풀 걸 그랬어요. 저 시간이 부족해서 작문독해 그냥 찍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지문을 다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쉬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 그 시험지 초반에 등장하는 실용문이나 대입파악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뒤에 끝까지 붙잡고 있다 보니까 뒤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어졌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다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번 또 읽어봤지만 결국에는 정답을 찾지 못하고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알아보는 눈 또는 알아보는 실력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더니 이 유형에서 이러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 나는 좀 어렵더라 라고 하는 계산이 좀 쓰려면 평소에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시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거나 또는 정확하게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쉬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시로 1강에 있는 글의 목적 파악이 있을 거예요. 자, 글의 목적 파악은 말 그대로 글쓴이가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선지부터 볼 거예요. 자, 선지는 애완견의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이 선지들은 사실 글쓴이의 목적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잖아요. 글쓴이의 목적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확인하려고, 문의하려고, 안내하려고, 홍보하려고, 촉구하려고. 다른 문제도 좀 같이 볼까요? 축하하려고, 추천하려고, 문의하려고, 요청하려고, 설명하려고.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면 이 출제자들이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좋은 소재의 지문을 고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지를 구성할 때 이 뒷부분, 목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이 뒷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지문을 놓고 목적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표현해 본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표현하다 보면 알려주려고 또는 안내하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이
확인시키려는 글이냐, 문의하는 글이냐, 안내하는 글이냐, 홍보하는 글이냐, 촉구하는 글이냐 정도를 좀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이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I want immediate action, 어떠한 행동을 원하고 있는 거고, I ask you to take measures, 어떠한 방법을 취하기를 너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만 가지고도 사실은 정답을 찾아내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글의 목적 파악하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빨리 잘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이 강의에 있는 분위기, 심경, 어조 파악. 몇 년 전에 굉장히 영어 능력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매번 1등급을 맞던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와서 선생님, 저는 이 분위기나 심경 파악하는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해석은 다 되는데 이걸 하나의 형용사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혹시 제가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일까요? 선생님,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친구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분위기나 심경이나 어조 파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의 선행 요건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선행사들을 많이 알고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되게 될 건데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 학습방에 20개의 심경이나 어조나 분위기, 이러한 형용사들을 20개 정도 뜻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출된 심경이나 어조 파악이나 분위기 파악에 쓰여진 형용사들을 뜻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방에 올리시면 오늘 출석 인정되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최근에 작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 심경 변화를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당연한 것이 심경 변화라고 하면 그 하나의 글에서 최소한 2가지의 심경이나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심경의 변화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잘 풀리면 그냥 빨리빨리 푸시면 돼요.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자, 선지에서 한번 이것들을 묶어보시면 돼요. disappointed, 부정적이죠. thrilled, 흥분되거나 황홀한 거니까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봅시다. horrified, minus, relieved, 안심된 거고, confident, 긍정적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3개의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2개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 글의 뒷부분에 나온 감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이 2개의 꾸러미들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자, 168페이지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168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여기도 신경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자, 여기도 선지 봅시다. calm, furious, disappointed, suspicious, satisfied.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정답은 이 2개의 꾸러미들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게 되겠죠. 자, 뒷부분에서 한번 정답을 찾아볼까요? 여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 등장인물, 그러니까 조나스가 직접적으로 한 얘기죠. What can I learn from these boring field? boring field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with a sigh,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심경 딱 나오죠. 어떤 게 정답이 될까요? disappointed예요, horrified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3강 함축적 의미 파악.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이랑 제일 많이 이야기할 부분인데요. 이 함축적 의미 파악은 2019년도 수능부터 처음 출제된 유형인데 많은 친구들이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밑줄 친 문장 자체가 어렵기도 했었고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 선지 부분들도, 주어진 선지 부분들도 굉장히 긴 영어로 주어져 있어서 매우 부담 가지고 문제에 접근했지만 실제로 오답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함축적 의미 파악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쉬운 빈칸 추론 유형이다. 빈칸 추론 중에서도 약간 쉽게 접근하시면 잘 풀린다. 첫 번째, 주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래 세부 사항도 매우 중요해진 것이 바로 이 함축적 의미 파악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Ideas or theories about human nature have a unique place in the science. 과학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가지게 돼요. 뭐가? Human nature.
휴먼 네이처가 전체 과학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가진대요. 자, 근데 보세요. We don't have to worry.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주가, 자, 코스모스라고 하는 요거는 여기에 있는 휴먼 네이처랑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시된 단어겠죠. 우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코스모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휴먼 네이처는 걱정을 좀 해야겠다라는 맥락이겠죠. 근데 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 be changed by our theories about the cosmos.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론들에 의해서 변화할 걱정이 없겠죠. 우리가 이론을 어떻게 세워봐야 우주는 여전히 우주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휴먼 네이처는 어떠한 이론들에 대해서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맥락이 되겠죠. 똑같은 문장입니다. The planets, 행성들은 really don't care. 걔네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What we think or how we theorize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플래닛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세우거나 걔네는 그대로 걱정도 안 하고 변화도 안 한다. 코스모스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but we do have to worry. 우린 걱정해야 돼요. That human nature will be changed. 변화할 거고 걱정할 거다. By our theories of human nature. 이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들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40년 전에 매우 저명한 인류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Human beings are unfinished animals. 우리 인간들은 미완의 동물이다 라고 매우 저명한 인류학자가 이야기를 했대요. What he meant. 이 부분은 선생님이 오늘 키센텐스로 같이 볼 거예요. 자, 그가 의미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it 형식상의 주어, to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보세요. 뭐뭐를 가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1번이라고 써볼게요. 뭐뭐를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자, 보세요.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본성이냐면 두 번째. That is very much the product of society. 사회의 산물인, 바로 그 사회의 산물인 인간의 본성을 갖는 것. 바로 그 산물인 인간의 본성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럼 세 번째, 어떠한 산물이냐면 that surrounds us. society를 꾸며주고 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산물. 3번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의 바로 그 산물인 인간의 본성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매우 어렵게 서술되어 있지만 뭔 얘기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회의 산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좋은 지문이에요. 자, 휴먼 네이처는 뭐의 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의 산물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사회의 산물이니까. 뭐보다는 발견되기보다. 코스모스는 discovered 되지만 human nature는 created.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음 문장이 많은 수험생들한테 만약에 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는데 틀렸던 학생들은 요 다음 지문을 다음 문장 때문에 좀 틀렸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we design human nature. 우리 human nature 디자인하는 거 맞죠? 그런데 뭐 함으로써? by designing the institutions. 뭐를 하는 거예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근데 within which.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결국에는 휴먼 네이처를 설계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그냥 확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제도들을 설계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결국엔 인간의 본성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뭐 어렵게 표현했지만 휴먼 네이처, 사람들이 크리에이트하고 디자인한다. 그러니까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는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빈칸 추론 문제도 그렇고 이 함축적 의미 파악 문제도 그렇고 영어 선지가 굉장히 길게 주어진 경우에는 출제자들이 정답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사실 이 정답 선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이 오답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Humans are dependent on society for their survival. 이 인간들의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지문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지문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막 풀어보다 보면 혹시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지어진 지문만 가지고는 요 서바이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답은 2번이죠. Human nature is impermanent.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and defined by society. 사회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 만들어지고 디자인되어진다. 자, 틀린 학생들은 3번이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것이 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답인 2번 선지에서는 사실 defined, impermanent 요 human nature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요 표현들은 이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요 문장 보세요. designing 나와있죠. society 나왔죠. human nature, complete, incomplete 이것처럼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우리가 따로 정리해 놨었던 단어들이 이 선지에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By designing society. 사회를 디자이닝 함으로써 어떻게? To fit with human nature. 사람들의 본성에 맞춰서 사회를 디자인함으로써 완벽해진다. 자, 그러면 이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주어진 요 3번 선지의 의미는 뭐냐면 휴먼 네이처가 이미 존재해 있고 그것에 맞춰서 디자이닝 소사이티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좀 바뀌었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휴먼 네이처는 사회의 산물이고 만들어지고 디자인되어진다. 3번 정답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답이 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요. 매력적이긴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매력적인 오답들을 걸러내는 것들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빈칸 독해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선지들에서 매력적인 오답들을 어떤 식으로 걷어냈는지. 자, 오답인 이유가 매우 중요하다라고까지 설명을 하면서 오늘 함축적 의미파학 선생님이 설명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은 이번 입시는 여러분들의 자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기관리에 능한 사람들은 지금 비록 점수가 높지 않을지라도 성공적인 입시를 할 수 있을 거고 자기관리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학생들은 약간 좀 불리하신 게 올해의 입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이 자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봐야 선생님은 필요 없으니 과제 잊지 않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과제는 분위기, 심경, 어조와 관련된 기출 형용사들을 20개 이상 뜻과 함께 자유롭게 정리하셔서 글쓰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